사전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은 저처럼 공연을 봤다기보다는 펭수의 작가님으로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펭수 질문부터 빨리 클리어하고 펭수랑 손 씻기 하신. 아, 네. 도대체 안 나온 곳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질문 중에 뭔가 내가 꼭 직접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네, 오, 해주시죠.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그 펭수 안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펭수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안에서 막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건 몰랐어요. 네. 무엇이에요 펭수가? 아, 펭수는 펭수 아시죠? 펭수는 펭귄이거든요. 남극에서 온.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굉장히 실망한 표정 하시는데요. 마스크를 가려서 표정이 안 보여요. 아, 그게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모든 팀원들이 펭수는 펭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펭수한테 안에 뭐가 있니? 막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장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오지 않으셨지만 온 질문 중에 펭수 매우 바빠 보인다. 펭수 팀도 바빠 보이는데 펭수를 비롯한 팀 건강하냐라고 안부를 챙기신 팬이 있습니다. 네. 아, 저희도 펭수 건강을 걱정해요. 저희 건강도 걱정인데 직장인들은 전부 다가 네. 사실은 팀원들이 방송 일이라는 게 워낙에 약간 헤비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힘들게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펭수는 특히 우리 앉아 계신 분은 몇 살이세요? 6학년이요? 아, 펭수가 맨 처음 만났던 건 5학년이었는데 펭수는 10살이고 계속 10살이거든요. 게다가 남극에서 왔어서 맞아요. 펭수 되게 약간 팬클럽? BTS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하나 물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네네. 펭수 발은 왜 더러워요? 펭수 발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펭수 발은 그걸로 돼 있잖아요. 갈퀴로. 그래서 맞는 신발이 저희가 만든 그 운동화 빨간색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더 꼬질꼬질해져요. 자주 씻겨볼게요. 그래서 남극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한국이 더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제 펭수는 나오기로 한 날짜를 이제 일주일에 뭐 요만큼씩만 이렇게 맞추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실내 촬영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런 식으로 펭수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도 이제 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배려하고는 있어요. EBS 창고에서 자잖아요. 아, 에어컨 창고 소품실이 소품. 창고처럼. 네, 소품실이. 그렇구나. 아 근데 펭수가 되게 거침없고 솔직하고 당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처럼 이제 순수하지 않은 팬들은 쟤는 말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나. 너무 의식도 있고 되게 사회성도 있잖아요. 네.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되게 정확한 편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작가님이시니까 네. 약간 가외를 하시는지 아. 아니면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라고 뭔가 가이드 네네. 주시는지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펭수라는 친구의 이제 성격이 저희가 원했던 성격의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가장 가까웠어요. 저희가 처음 기획을 했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 30대, 40대까지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고 처음에는 어쨌든 EBS에서 어린이를 타겟팅으로 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이제 어린이 청소년까지를 타겟팅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특히 보통의 관객분들께서 EBS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듯이 막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그러면 안 돼라고 항상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만 한다든지 이런 친구를 만나면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랑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사실 어린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수할 거야, 착할 거야, 막 언제나 동심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또 어른의 시각일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나름대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땡깡도 부려보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걸 가장 어린이답게 10살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없을까 찾았었는데 오디션을 봤을 때부터 펭수라는 친구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대신 이제 10살이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복습이 별로 안 됐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같이 작가뿐만 아니라 제작진들이랑 같이 초반에는 특히 회의를 많이 하면서 우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진을 예쁘게 찍는 법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막 예쁘면 된다, 잘생기면 된다 이런 말이 막 좋은 말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펭수도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대답을 하는 게 펭수의 생각에도 맞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랑 소통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관을 좀 공유한 상태로 촬영에서는 펭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최대한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뭐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실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후반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촬영에서는 펭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되 그 전에 펭수랑 충분히 어떤 이슈나 뭐 소재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요. 네. 어쩐지. 질문. 네. 저 50대 팬인데요. 40대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김영중 사장님한테 네. 김영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펭수가 정한 건지 그냥 애드립으로 아니면 작가에 의해서 탄생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좀 이렇게 되게 답지 않게 들이대는 거는 초반 컨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못 먹을 땐 김명중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살려낸 거는 이제 뭐 그런 컨셉이나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걸 알고 있는 펭수의 현장에서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 대본에서 막 사장님한테 뭐 이런 사장실에 가서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봤었다면은 펭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다른 촬영을 할 때 막 그런 갑자기 시를 짓는데 뭐 바나나 못 먹으면 김명중 이런 거는 이제 펭수가 갑자기 하는 그런 말들이기도 하죠. 네. 진짜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청중에서 펭수 질문 내가 이번에 꼭 한번 던지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따가 또 한 번 타임이 돌아올 거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못 먹을 땐 김명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사회에서 창작이라는 작업,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밥을 제때 먹을 수 없는 환경에 너무 잘 노출된다는 걸 다들 조금씩 알고 있는데 약간 어떠세요? 이렇게 펭수 작가팀으로도 활동해 보시고 네. 연극의 배우로도 활동해 보시고 내 작업,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영화 작업도 해보시는데 그래도 어느 작업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다. 뭐 돈을 뭐가 더 많이 번다. 네네. 이건 좀 너무 민감한 질문 같고 네네네. 뭐가 노동 환경에서 내가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다. 자, 연극, 영화, 방송 이렇게 쳤을 때 그냥 그 필드 장르로 치면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밥이 보통 좋아요. 그 밥차가 오니까 왜냐면 그 촬영장이 짧고 촬영 기간이 드라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짧고 또 연극에 비해서는 버짓이 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팀이 제일 좋냐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이제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밥으로 얘기하자면 단언할 수 있는데 팽TV 팀이 엔게일 지수가 가장 높아요. 제작비의 상당수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저희 팀 단톡방이 있거든요. 제가 나가는 날도 있고 안 나가는 날도 있는데 자 이제 뭐 지코바 가실 분, 연안식당 가실 분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밥팀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일이 고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전부 다 배달의 민족으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먹는 거는 팽TV 팀이 되게 잘 먹고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촬영을 할 때 조금 때를 놓치거나 김밥으로 때우거나 이럴 때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게일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잘 먹인다. 팽수도 이거는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약간 10대 청중을 위해 엔겔 지수 네네네. 이제 네네네.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식비의 비중을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밥에 돈을 많이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간혹 10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선생님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일하고 이런 질문이 올 때도 있고 또 되게 노련한 친구들은 선생님 밥은 제때 먹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끄러워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앞으로 미래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그렇죠.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컨텐츠 업계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꽤 궁금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여쭤보았어요. 사실 진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런 하루의 일과 왜냐하면 사실 그냥 일반의 직장인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 혹은 조금 더 일 많이 한 데는 뭐 9시 출근, 8시 퇴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팽수팀과 회의할 때 하루와 뭔가 연극 연습할 때 하루가 좀 다채롭게 구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주 5일이 다 같지 않고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네. 하루 일과도 좀 궁금하고 작가님의 하루 일과 그다음에 보통 이런 다양한 일정을 어떻게 매니징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직장에 이렇게 다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클라이언트한테 작업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을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배우로서도 프리랜서였지만 작가 일을 하면서 그걸 더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이 일정을 제가 잘 매니지먼트 하지 않으면 제 건강을 제가 스스로 망칠 수도 있고 되게 이게 프리랜서라는 게 프리랜서끼리는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일이 들어올 때는 너무 몰려 들어오고 없을 땐 또 없고 하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갖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거절하면은 다음에 일이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막 무리한 일들을 받고 막 번아웃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딱 작년 말 이제 팽TV가 갑자기 되게 잘 되고 저한테 배우 작가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어떤 연락들이 올 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너무 몸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MBTI가 요새 유행이잖아요. 이제 제가 항상 INFP가 나오는데 P랑 J 중에서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J는 방이 정돈돼 있고 P는 방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P거든요. 이 계획을 딱딱딱 세워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대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이제 제가 키우는 식물이 있거든요. 식물에 물 주고 물고기 밥 주고 이제 커피 갈아서 마셔요. 그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처럼 명상까지는 못해도 그런 아주 소소한 일과들을 아침에 똑같이 해요. 이제 그 하루에 뭐 팽TV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촬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일정이 막 4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 그런 일과를 하고 아침 먹고 밤에는 웬만하면 집에 와서 막 너무 늦은 새벽이 되기 전에 잔다.
이 앞뒤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안 되고 막 밤을 새거나 막 2, 3일은 막 이랬다가 또 뭐 하루 이틀은 다 잠만 자거나 이러면은 이게 몸도 마음도 너무 망가지기 쉬운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어서 그런 아침 저녁에 내 루틴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일정들은 그냥 다이어리에 잊지 않게 계속 써놓고 최대한 그냥 그날 소화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동거리가 좀 많거나 하는 날은 이제 좀 녹초가 되죠. 그러면 쉬는 날을 보통은 직장인들은 주말이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촬영이 있으실 때도 있고 연습도 주말에 많이 잡히잖아요. 네. 쉬는 날은 어떻게 딱 보호하세요? 혹은 쉬는 날에 뭐 하세요? 쉬는 날 실제로 주말 느낌, 뭐 공휴일 느낌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놀고 있지? 아, 오늘 빨간 날이구나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냥 저한테는 제가 일정을 비워놓은 날이 쉬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쓴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일정들을 그렇게 쓰면서 혹시 예를 들어 막 목요일 괜찮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목요일에 일을 잡으면은 제가 진짜 일을 계속해서 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럴 때 누군가하고 이제 약속을 잡을 때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조금은 확보를 하는 편이죠. 근데 안 될 때는 그냥 뭐 쭉 달리고 이제 조금 한 하루 이틀 또 편하게 쉬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프리랜서한테는 제일 좋은 면이자 나쁜 면인 것 같아요. 그런 자유는 있지만 이제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으면서 너무 게을러지지도 않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약간 요즘 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엔잡러라고 해서 일이 여러 개인 사람 혹은 아까 자주 나오는 프리랜서처럼 프리랜서가 참 많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를 아주 규칙적으로 정규직으로서 일하기보단 자기가 한 일만큼 뭔가 응당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 좋잖아요. 이렇게 작가님처럼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땐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 중에서 프리랜서이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혹시 내가 앞으로 일을 바꾸거나 뭔가 할 때 프리랜서가 될 것 같다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없네요. 걸 알 수 있을지. 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들거나 뭔가 캐릭터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프리랜서가 난 프리랜서지 하는 게 되게 큰데 사실 많은 뭐 10대부터 뭔가 일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나 이 일의 형태도 생소하신 맞아요. 때가 네. 왕왕 있어서 사실은 이건 전 근데 모두 대비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전 국민이 요즘 뭔가 회사의 노동계약들은 다 유연해지고 일자리도 다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한번 혹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아마 프리랜서로서의 노하우는 지금 문경님이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콜렉션에도 보면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라는 콜렉션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6층 공간이 10대가 많이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세대 불문의 공간이라 여기 뒤에 보면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경님 바로 옆쪽 선반에 그 컬렉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요즘은 청소 일하는 환경미화원 이런 일들도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봤어요. 이야기도 되게 인터넷에서. 재밌어서 따로 또 추천드리려고 했었어요. 약간 컨텐츠 만드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르지만 이 일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지 책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에서 그죠? 봤던 것 요즘 같아요.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 이런 뭔가 전시를 하고 작가님이나 배우님을 만나서 얘기한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일상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규칙적으로 뭔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 주듯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빵을 굽는달지 네, 네. 청소를 한달지 이게 내 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건 아마 MBTI를 한번 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게 뭘지 한번 또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드릴까요? 네. 네. 사실 저는 그 작가님 오신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펭수 작가는 어떤 분이실까 이제 그런 궁금 때문에 왔는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연문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예술 쪽으로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언저리에 이렇게 그래도 또 계속 하시잖아요. 힘드셨을 텐데 그 청소년기는 어땠을까? 아, 청소년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꿈을 꾸었길래 지금도 계속 그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하면서 연출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청소년기하고 그리고 지금 삶에 대한 어떤 본인의 만족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어서 개인적인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아 여기 리스트에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적절한 시기에 던져주시네. 뭔가 짜맞춘 듯이. 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어릴 적부터 이런 꿈을 꾸셨을까? 아,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에 대한 꿈은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전엔 연기자라는 거에 대한 생각 없었고, 원래 중학교 때 이제 계속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만화 그리는 애 있잖아요. 반에 그림 그리고 있으면 옆에 누가 와서 이거 누구야? 이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애는 그걸 이해 못하죠. 이건 그냥 사람인데 항상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림 안 그리는 친구는. 만화 그리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만화가 되겠다고 하고 막 코미콘 이런데 이제 그림 그려서 막 코팅해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고 코스프레까지는 못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니고 가겠다고 중학교 때까지 막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인문계고 가라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쉽게 포기한 걸 보면 막 엄청 절실하거나 막 싫어 막 이러진 않았나 봐요. 그냥 인문계고 가야겠다. 내가 장녀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K장녀거든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이거 내신이나 뭐 요새는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걸로 또 있죠. 그때는 네. 그때 저도 수시 2학기라는 걸로 대학에 갔거든요. 그 수시 2학기는 막 자기 꿈이랑 막 논술이랑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신방과 뭐 한다고 하지? 광고 한다고 해야겠다. 광고 막 매체에 막 꽂힙니다. 막 이런 거 자소서에 써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근데 광고인의 꿈은 이제 입학하자마자 사라졌고요. 네, 신방과는 사실 제가 갔던 대학교가 예체능 계열이 없어요. 완전 클래식 음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예체능 쪽에 좀 관심 있는 조금 희한한 친구들이 신방과에 많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신방과인데 흔히 신방과 하면 제 친척들도 아나운서 되는 거냐, 기자 되는 거냐 그랬는데 아나운서 기자 지망생도 있지만 뭐 음악 하려는 애도 있고 막 지금 되게 유명한 DJ 같은 거 된 친구도 있고 막 흔하진 않지만 저처럼 이렇게 연기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최희서 배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연극 동아리를 하다가 되게 희한하게 이제 연기해보는 게 너무 재밌고 동아리에서 연출도 해봤는데 연출하면서도 연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고 이러면서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오디션을 보자. 막 졸업 유예하고 이러면 왠지 한 달이 걸친 것 같으니까 딱 졸업하고 오디션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된 거였어요. 청소년 때는 되게 이것저것 하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 자신은 내심 좀 자랑스럽고 문경이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뭐 공부도 뭐 하고 뭐 노래방도 잘 가고 막 그러네. 노래방 겁나 학원 다니면서 이제 가방 놓고 막 오락실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내심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막 다 잘한다고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약간 콤플렉스가 됐어요. 막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막 어떤 한 분야에 막 두각을 드러내고 왠지 천재성을 보이는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한 분야를 팔 수 있는 열정 자체가 재능이기도 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저는 막 다 이것저것 평타만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남들이 해줄 때 이제 뭔가 약간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나는 너무 한 우물을 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되게 겉핥기처럼 이것저것 단타 치는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을 괜히 혼자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특히 연기를 시작했을 처음에 왜냐면 연극하고 막 신인 여배우고 이러면 막 헌신해야 돼. 막 연극, 유은극에 막 온 너의 인생을 바쳐야 돼. 막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들이 있으니까 내가 막 괜히 막 대학교 이런 신방과 이런 거 졸업한 것도 사람들이 나를 쟤는 먹물이라서 예술할 애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한 2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뭐 어떡하겠어 이게 난데 내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뭐 갑자기 무슨 막 미친 광기의 배우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나인가 그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적당히 이성적이고 막 적당히 이제 너무 헌신하는 사람들 막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그게 내 모습인데 그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연기든 뭐 창작이든 하면은 이제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럼 좋은 연기도 결국 안 나오고 진솔한 글 같은 것도 결국 안 나오고 그냥 이런 평타 적당한 내 모습이 나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편해졌어요. 네. 약간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겼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펭수가 좀 덜 바빠지거나 이제 뭔가 좀 다른 스테이지로 간다라고 하실 때에는 뭔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업이랄지 요즘 또 집중하고 계시는 다른 일들이 있으세요? 사실 작년부터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다음엔 요걸 해봐야지 하고 준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너무 예를 들어 배우 일이 없어, 막 작업이 없어.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소설, 단편 소설도 써봐야지, 막 이것도 지원해봐야지, 그걸 내가 해봐야지 하고 그게 얻어 걸리면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막 살고 있는데 누가 이거 해보실래요? 그래. 시간이 될까요?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 하게 되고 막 또 살고 있는데 요거 잠깐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생이 굴러간 지가 한 1년 반쯤 됐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고민도 했었어요. 이거 내가 막 인생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아직 연기도 충분히 못하고 막 뭔가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도 들어서 심지어 점집까지 가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 이 경지에 오른 정도는 아니고요. 주어진 것들 중에서 모르겠다 내가 나한테 제안해준 사람의 어떤 바이브라고 할까요? 나를 이렇게 제대로 봐주고 이런 일을 제안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과 내가 재밌을 것 같다. 요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되게 운이 좋은 해였어요. 시나리오 장편을 벌써 2개를 썼고 그다음에 그 단편 영화 지원된 것도 촬영을 했고 거의 되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꿈을 이룬 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새롭게 준비한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제안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서관이니까 에세이집 이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 딱 제안이 왔을 때는 이것까지는 못해. 내가 무슨 내 꿈이 셀럽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저를 막 펭수 작가, 펭수의 성공담을 써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뭐 웹진이나 블로그에 써왔던 글들을 다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안서를 보여주셨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에 녹이고 담아서 우회해서 전하는 거지만 에세이 같은 그냥 제가 페북 같은 데 써오던 것들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어떤 우회 없이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한 편씩 써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에세이라고 하죠. 그런 글들을 조금씩 쓰고 있고 올해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출간할까요? 오늘 여기서 다 듣지 못한 문경님 이야기는 우리가 에세이를 통해서 혹시 너무 궁금한데 어디 블로그에 제일 글이 많이 있나요? 문경님 글이? 블로그 그냥 제 개인 블로그 그냥 치면은 나오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도 몇 개 올렸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핀치라고 지금은 서비스 종료된 여성 웹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주로 그냥 페북에 이제 좋아요 받으려고 올린 거 많고 그랬어요. 네. 질문해서 문서의 도서관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영 사서라고 하고요. 네,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처음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런 재밌어 보여서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외부에서도 들어왔을 때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고 뭔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로 만약에 제가 일을 한다면 뭔가 저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원동력 같은 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작가님한테는 어떤 게 원동력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동력이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특히 팽TV나 팽TV를 처음 기획했을 때는 이제 이슬리나 PD님하고도 웹드라마를 같이 했었고 막 이런 걸 만드는 게 재밌어 이런 재미와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방송작가 일은 제가 막 메인으로 하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작가하고 방송작가는 일의 성격이 좀 되게 많이 달라요. 섭외나 조연출 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겹쳐있는 직군이라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잠깐만 요거를 하고 초반까지만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벌 때는 이렇게 벌 수 있지만 또 없을 때는 그냥 빵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 벌어놔야 또 제가 돈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생계도 분명한 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사실은 어떤 A와 B의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돈이 더 많은 걸 선택해는 당연히 아닌데 제가 생활을 영위하고 성인으로서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세이브가 돼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이제 캐치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원동력은 두 번째라기보다는 제일 큰 원동력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재미이기도 하고 자존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유행해버린 단어라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세상에 뭐를 남기고 있고 혹은 누군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이렇게 봐주고 있다. 그게 이제 나만 중2병 걸린 나만 하는 생각이나 나만 재밌어하는 드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뭔가를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재미있어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작업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좀 가치가 있구나. 내가 좀 살만한 사람으로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감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창작자 좀 뭉뚱그려 말하자면 창작이라는 거에서 얻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배우들은 대부분 관종이거든요. 자기 봐주는 거 좋아하고 막 스포트라이트 좋아하고 대부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향적인 척해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물론 다른 캐릭터로서 하는 거지만 생 나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봐주고 인정받는다는 감각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게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들에서도 저를 이제 계속 작업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은데요. 시청자로서
저는 그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 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시는 모습도 봤거든요. 아, 이게 재미있고 그리고 같이 뭔가 작업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서 네. 그게 지금 저희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투닥투닥거리는 그런 모습도 네. 그래서 그런 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팽TV 팀에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잔류한다고 어떤 기사에는 나왔는데 약간 무슨 깍두기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디님한테 사실 연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에 제가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멘탈 약해가지고 피디님 저는 이제 해가 안 된다면 못할 것 같아요. 막 한번 그랬었는데 이제 피디님하고 워낙에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되게 선을 잘 지키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친한 관계예요. 그게 되게 좋아요. 항상 말을 한번 놓은 적도 없는데 뭔가 되게 친밀한 느낌이 드는 관계인데 이제 피디님도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전체 회의나 큰 흐름으로만이라도 참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냐. 그래서 저도 회의를 이제 조정해서 적당한 수준으로만 인볼브 하고 싶다. 왜냐면 저의 다른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게 제 자존감을 자꾸 갉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 참여하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힘들게 일하니까 뭔가 항상 좀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는 SOS 치면 또 막 그런 건 이제 약간 이런 꽁트 대본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번에 작가님이 공백이 있어서 뭐 작가님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제가 구성안 쓰고 뭐 자막을 봐드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새 캐릭터에 대한 뭐 회의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 그런 거에 이제 같이 막 논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깍두기 내지 용병 비슷한 위치로 지금 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제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원들을 되게 좋아해서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새롭게 작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친구 같은 느낌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 중에서 소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서 그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이 팀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더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계속 이제 더 아이디어 내고 같이 나가고 최대한 같이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에서 여쭤보는데요. 그 도서관도 한번 왔잖아요. 네. 여기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펭수 한번 오면 안 되겠어요? 여기 저희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것까지 갑자기 작가들이 막 다 받아서 했어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사업부 쪽에 완전히 그거를 넘겼어요. 사업부로 컨택이 된 후에 거기서 리스트업을 해서 걸러서 우리가 이걸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좀 만들어서 제작팀에서 받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서관 2탄을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도서관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회의에서 그때그때 이제 시의성이라는 게 뭐 시사 이런 거보다는 사실 인터넷 이슈 이런 게 더 크지만 뭐 시의성, 뭐 재미, 뭐 계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합한 아이템이다 싶으면은 찾게 되거든요. 한번 염두에는 둬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염두만 해주시면 네네. 네. 있잖아요. 저희 아빠 친구 중에서 외국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로 펭수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두유 펭수. 근데 그 사람이 펭수가 뭐냐고 커다란 콩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커다란 콩이요? 네, 그건 커다란 콩이냐고 물어봤는데 뭐 다른 외국에서도 펭수가 유명하나요? 외국에서 좀 유명해 보려고 저희가 영어 자막도 달고. 근데 제 생각에 아직 엄청 유명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영어 댓글이 요새는 좀 달려요. 근데 그게 유튜브가 영어 댓글을 좀 우선시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 AI 자체가.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거지 막 아주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조금은 아는 정도? 네. 콩같이 생겼대요. 그 외국인 분이. 뭐
뭐냐고 뭐 먹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펭수의 올해 꿈이 이제 빌보드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냥 이제 타이거 JK라고 힙합 가수랑 같이 음원도 내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한국 음원에만 올라가고 빌보드는 아직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펭수는 중국이나 일본 그런 데는 알아요? 펭수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펭수를 아냐고요? 네, 러시아나. 아,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죠? 막 가끔씩 댓글이, 물론 영어 댓글로만 달리지만 중국에서 영어로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막 무지무지 유명하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세요. 근데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 뭔가 한국인들이 외국에 있을 때 펭수를 꽤 많이 즐겨봐서 아마 한국 친구들이 알려주긴 했을 거예요. 맞아요.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사연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막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모든 방송국을 다 점령했잖아요. 연결돼서 아마 이제 더 알려지지 않을까? 뭐 펭수가 CNN 이런 데 좋아하겠다. 진출하나요? 아, CNN. 아, CNN 영어 연습 웃기겠다. 시켜야겠네요. 그럼. 아, 펭수요? 펭수는 막 뭐 해라. 넌 연습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저는 원래 다 잘한다면서 무지 싫어하거든요. 네. 그냥 잘한다고. 이미 역시 넌 이미 잘하는구나. 이러면 당연하다며. 네. 그래서 알아서 집에서 복습을 해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물어보는 건 아닌데 그 뭐지 저번에 그 버스 운전사가 그 펭수가 지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뭐 펭수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네, 그런 거 아, 맞아요. 펭수를 그 영상을 봤다고 했나? 뭐 그런 기사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지 그 어떤 할머니가 펭수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울었다는 말도 있고. 아, 네. 저희 누나가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거의 아이돌 로비에서 이제 아이돌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막 그런 팬분들도 계세요. 이제 펭수가 웬만하면은 막 다 이거 사인해드리려고 막 하고 이제 저희가 약간 우리가 무슨 매니저도 아니고 이러면서 잠시만요 막 이러면서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정말 막 이러면서도 이제 펭수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이제 일종의 매니지먼트 같은 일도 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많아서. 네. 안 그래도 명간 질문에 펭수가 참치부터 대형마트 장바구니, 편의점 굿즈 출시, 섬유유연제, 항공사, 활짝 웃는 아이스크림 모델 여러 모델을 하고 있는데 팀이 매니지먼트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럼 펭수가 벌어들인 돈 덕분에 팀도 뭐 더 맛있는 걸 먹는달지 복지가 좋아졌냐라고 물으시는 복지. 분이 계시네요. 아. 확실히 펭수와 펭수 팀이 함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러게요. 네. 감사하네요. 네. 복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EBS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공기업에 가까운 그리고 방송국 중에서도 사실은 예전의 인식이랑 비슷하게 아주 작고 보수적인 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팀이 거의 개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수도 있고 부딪히고 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EBS에는 그래도 굿즈나 뭐 이런 협찬으로 돈을 많이 그래도 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에 소속된 연습생이기 때문에 펭수는 막 그 돈들이 사기업처럼 저희한테 막 파파파파 오지는 당연히 못해요.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프리랜서인 경우는 조금 나은 게 예를 들어 협찬이 들어온 컨텐츠를 한다 하면은 그 협찬사랑 소통해야 되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번거로워지지만 뭐 약간의 인센티브를 얹어서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금전적인 혜택이 조금씩 더 있죠. 근데 EBS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도 약간 놀랐을 정도로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혜택이 없어요. 약간 명예가 더 많아요. 아쉽게도. 참, 댓글로 김명중 댓글로 써주세요. 네. 근데 이제
펭수 같은 경우는 저랑 마찬가지로 프리랜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펭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명중 사장님하고 계약서도 새로 썼고 연예팽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아주 참치랑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펭수가 그래도 행복하니까 잘 됐다. 우리 언제 하와이 보내주나? 이런 생각으로 항상. 그렇지만 대신 그래도 제작비가 조금은 다른 팀에 비해 넉넉하기 때문에 맨날 맛있는 걸 시켜 먹는다. 이 정도로 복지 혜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펭수가 남극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 이슈에도 꽤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여기 콜렉션에도 보면은 1.5도를 위한 멈춤이라고,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동이 많이 줄어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안 써서 지금 공기도 맑고 지구 온도가 덜 올라갔다라는 뭐 뉴스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고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지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전 펭수가 남극에서 왔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펭수의 의견이어도 되고 뭔가 문경님의 의견이어도 되는데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전 이 컬렉션 사실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간 나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면 사실 저만 해도 재활용을 꼼꼼히 하고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로 하거든요. 뭔가 밥벌이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 외에 네. 약간 내가 지구랑 세상을 좀 염두하면서 하는 게 있어 혹은 신경을 써 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요 안에서요? 이건 힌트를 받으시라고 보여드린 네, 거고요. 네. 그냥 궁금했어요. 펭수는 실제 어떻게 남극에 가려고 하는지, 뭔가 어떤 액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이 되게 투철해서 우리한테 되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팀의 다 또 대화 속에서 탄생한 얘기일 것 같아서 네. 사실 다들 염두하시구나 싶은데 워낙 시기가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코로나 맞아요. 시대라서 네. 한번 이건 여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게 신경 쓰이네요. 빨대가 종이 빨대였어야 하는데 네. 부들부들. 근데 사실은 이제 창작자로서 뭐랄까, 내가 뭐 환경에 대한 거든 뭐 사회 뭐 예를 들어 뭐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내가 창작하는 컨텐츠에 그런 것들을 녹이고 담고 약간씩이라도 그런 경향성을 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사실 창작 외에서도 그걸 실천해야 자기 자신한테 더 떳떳해지잖아요. 하지만 이런 순간도 있죠. 뭔가 떳떳하지 않다. 이런 순간도 생기는데, 글쎄요, 이거는 맞는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을 쓰면 안 돼라는 주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니 플라스틱이 너무 편리하잖아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니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왠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막 환경주의자들은 위선적이야 막 이런 생각까지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굳이 그렇게 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자신과 서로에게 조금씩 포용력을 가지면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토론처럼 가다 보면은 더 막 여러 가지 반론과 의견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이슈든 간에 뭐 채식이든 뭐 이렇게 환경이든 뭐 동물 복지 이슈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실천할 때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막 이만큼은 플라스틱 쓰면서 요거 하나 안 썼다고 막 환경을 생각해? 그건 위선이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들은 못했더라도 내가 생각났을 때 한 번씩이라도 실천하면은 막 그런 건 위선이니까 안 해 하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에이 무슨 동물을 뭘 복지를 해 막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막 더 반대편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냥 그게 제 개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저도 메시지를 받았더라면 여러 가지 해야만 해라는 거에서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 더 즐겁게 참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은 이제 찔리면 네. 불편하니까. 네. 지금 사실 저희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꽤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문경님께서 이 컬렉션 주제 보시다가 뭔가 지금 같이 이야기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궁금한 질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뭔가 계속 좋은 질문들이 왔으니 문경님이 또 직접 질문을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 컬렉션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최애 컬렉션 사랑이 훅 이거는 이제 동화지만 사실 어른이 봐도 너무 재미있고 그 다음에 네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약간 나중에 펭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든 혹은 네. 작업에 참고하시고 싶은 질문 한번 던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청소년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청소년 참여자님들께 저희는 사실 개인적인 펭수팀의 컴플렉스가 뭔가 어린이들은 펭수를 좋아하지 않아. 어른들만 좋아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펭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혹은 뭐 이제 여기 컬렉션에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잖아요. 막 사랑이나 연애도 있고 뭐 일이나 뭐 쉬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펭수를 혹시 보신다면 펭수가 뭐를 하면은 공감 가고 재밌을까? 그런 거 궁금. 너무 아이디어 수집인가? 아니요. 지금 모두가 네.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로 보아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견 하나 주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도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펭수거든요. 오. 만난 적이 있나요? 도티랑요 조금 친해요. 네, 그 마리테를 처음 이제 한 번 나갔지만 마리테 나갔을 때 도티가 같이 진행을 해줬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도티 매니저님과 저는 인스타 친구고 왜냐면 소통을 했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도티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이제 전화 연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인연이 있어요. 둘이 만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도티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맞아요. 도티님 저희도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너무 되게 펭수한테도 친절하게 잘해주시면서 막 딱딱 필요한 어떤 재미를 막 만들어주시면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네. 펭수도 좋아해야 할 텐데. 펭수도 너무 좋아했어요, 도티님. 네. 왠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만족하세요? 왜냐면 오늘 가장 빨리 오신 청중이세요. 자전거 타고 오셨죠? 남다르다라는 생각. 네, 저도 눈빛이 남달라서 한번 돌려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좀 기다려. 이따가 끝나고 생각나면은 기회 네. 있으시니까요. 생각나면 혹시 아이디어 말씀해주세요. 있으세요? 펭수랑 좀 더 10대 혹은 어린이가 더 친해질? 뭔가 그들에게 인기를 더 얻으려면 펭수가 좀 요런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혹은 뭔가 본인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은. 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평소에 보질 않아요, 제가. 네네네. 그거요. 그렇다니까요.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자면 아예 유튜브나 그런 거를 편집 방법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 처음부터 좀 다시 바꿔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조사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아, 혹시 좋아하는 유튜브 어떤 채널 보세요? 분 없어요. 아. 극적.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 펭수를 떠나서 다른 캐릭터 중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만화책이어도 되고. 저는 뭐 딱히 제가 말할 정도로 제가 뭐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시크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때 그랬거든요. 이건 되게 좋은 조언이네요. 되게 전문가적 조언이었어요. 아. 연령대에 맞게 편집 그렇죠. 스타일을 네. 바꿔봐라. 저 하나만 더 말할 게 있는데 그 제 친구가 막 펭수를 엄청나게 막 욕을 하거든요. 네네. 모르겠는데 또 막 펭수를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글쎄요. 펭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저희한테 글을 남기지 않으니까 막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제 친구는 뭐지 펭수랑 문재인이랑 도티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구나. 가끔씩 와서 그렇게 싫어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왜 싫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근데 막 싫어하니까 막 밉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고 펭귄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똑같이 그냥 같은 반에서 어떤 애가 나 싫어할 때처럼 막 그런 고민들을 해요. 막 뭘 했으면 더 좋아했을까? 근데 왜 굳이 싫다고 해? 나쁜 놈. 막 이런 생각. 막 저희도 그런 것들을 겪어요. 근데 프로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펭수 망해라. 네, 근데 뭐 펭수 망해라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캐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누가 사람이 날 싫다고 하든 펭수를 싫다고 해서 우리 팀이 속이 상하든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지라는 마음으로 가려고 해요. 약간 사랑이 훅 컬렉션에 보면 뭔가 어딘가의 책에 그런 너무 극단적으로 싫다는 표현은 의외로 엄청난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얘가 좋아하는 건데 싫다고 하는 건지 뭔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 싫어하는지 나중에 걔한테 한번 네네. 네. 저 질문 청소년 아닌데 질문할게요. 아, 네, 그럼요. 굉장히 재밌게 작업하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결과가. 근데 이렇게 좋아요나 구독은 좋아요는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런 작품이 있었는지 어떤 걸 제일 재밌게 촬영했는지. 그게 이제 그 팀별로 이제 촬영을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작가님과 PD님이 다 매편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공민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애 에피소드를 꼽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항상 고3 친구들 찾아갔던 거를 꼽아요. 근데 그게 조회수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님한테는 되게 애정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렇게 막 각자 자기가 애정을 가지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초반 이후로는 계속 모바일 에피소드, 뭐 펭귄 극장이라든지 뭐 영화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조금 그냥 저는 제가 재미있게 한 거는 또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많았는데 아주 초반이지만 홍대에서 막 버스킹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낮았거든요. 물론 뭐 막 모든 게 순조로웠고 이런 건 아닌데 순조롭지 않고 막 그때 아무도 펭수 몰라서 진짜 홍대 한복판에 막 다 가도 다 이렇게 쳐다보던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처음엔 그런 코드를 좀 좋아했어요. 펭수 자체는 너무 당당한데 펭수 자체는 슈퍼스타의 마음가짐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본다. 이 코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춤추고 힘들고 고생하고 또 막 우연히 어떤 쿠마라는 또 댄서를 만나서 막 배틀 뜨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는데 막 생각만큼 조회수는 안 나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막 엄청 마음에 담기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 말고 다른 박재영 PD 같은 경우는 파자마 어워즈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엄청난 품을 들이고 이제 큰 스케일을 크게 벌린 거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이제 금기어 혹은 놀리는 용도 뭐 이런 걸로 주로 파자마 어워즈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전 오늘 가서 다시 보려고. 지금은 주로 또 펭수 얘기를 여쭤보고 연결된 작가로서 작업도 여쭤봤는데 혹시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너무 10대 얘기만 마이크를 넘겨주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질문 주셔도 되는데요. 예, 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네. 네. 할게요. 아까 먼저 하셨죠? 아니, 이거 하시고 넘어갈래요. 예. 제가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고 좀 한 문장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거절이 잘하지만 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거절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혹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시면서 뭐 나름 거절의 노하우랄까? 또는 이때 거절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기억이 많이 남아 그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네. 그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 혹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여기에도 리스트에 있었거든요. 그래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아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면 좋겠다 생각한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거절을 참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적었겠죠. 나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해서 일이 몰렸지 막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글을 적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거절을 하고 싶어도 근데 내가 이런 거를 거절할 만한 위치가 되나? 막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배가 불렀나? 이런 생각이 더 확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막 좀 꼬내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연출인데 뭐 이걸 하라고 해. 막 근데 막 예를 들어 막 섹시한 역할을 막 하라고 해. 좀 대본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연출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거절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거 하나하나가 제 필모가 돼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누군가랑 작업을 해야 거기서 만나진 사람들과 또 작업이 되고 아직도 인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고 업계이기도 해서 그런 거에 20대는 너무 시달리면서 보냈어요. 왜냐면 저는 술자리도 싫어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그게 어울리면 진이 다 빠져버리는 스타일이어서 나 술자리 나가야 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가기 싫고 나는 진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가 봐.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묘하게 뭐 내가 없다고 뭐 그 사람들 이렇게 신경 쓰겠어. 신경 쓰는 척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려고? 지금 가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해도 그게 그냥 제스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뭐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도 이제 조금 쉽게 하고 그래서 일의 제한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일 같은 경우는 조금 거절을 막 많이 못해요.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있지만 재밌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잠 줄이고 힘들게 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막 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노하우가 아직 막 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쉽게 거절해도 되는데 막 고민을 많이 해가서 엄청 솔직하게 막 털어놔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이랑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세워봤는데 지금 이걸 하는 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서로에게 막 더 몰입하지 못해서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도
그 상대방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을 수 있는데 저 혼자 막 고민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거 한 번 더 읽어봐라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거절들을 해나가면서 안 그러면은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도 막 쉽게 거절하고 막 안 해요 이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막 특히 친분이 있거나 막 나에게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는 되게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걸 내 혼자 다 감내하면은 저만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줄을 이제 선택한 게 결국 최대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뭐를 가장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게 솔직하게 거절한다 라는 게 그나마 제가 찾은 방법인데 조금 더 살아나가면 조금 더 노련해지겠죠?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운동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요가 같은 거는 조금 그래도 좋아하고 수영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갈 수가 없고 대신 아침 같은 거는 꼭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일어나고 자고 이런 루틴을 지키는 거.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 마셔요. 그냥 카페인도 마시는데 그 카페인이 이제 제가 멘탈이 좀 불안할 때는 저를 더 불안하게 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 스트레스가 신체로 바로 온다는 걸 좀 깨달아서 그러면은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디카페인을 마시자. 그래서 디카페인 원두도 사서 갈아보기 시작하고 그게 약간 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노하우를 들었네요. 거절하는 법.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혹시라도 연기 메소드가 있는가 거절할 때 할 때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게 거절한다. 네. 그게 가장 정직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랑 저 사람 마음이 불편한 거를 다 피해야 되니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질문 있으셨잖아요. 네,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앞에서 다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좋아하면 그때부터 걱정을 해요.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있는데 이제 펭수 카드도 이제 펭수가 좋아서 펭수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걸 못 써요. 스크래치가 날까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애가 어릴 때는 이제 방귀대장 뿡뿡이 뭐 짜잔형 뭐 다 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펭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라니 어떤 찐 팬클럽. 생명이 어떻게 될까? 10년, 30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되게 걱정이에요. 펭수 건강관리. 펭수 건강관리. 건강관리도 건강관리지만 펭수가 계속 그걸 했으면 펭수여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참 저희 팀도 계속해서 하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한다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저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주 그런 걱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펭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구나라는 게 되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저희도 저희지만 펭수의 의향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펭수가 하고 싶어 하는 만큼 하게 해주고, 만약에 펭수가 쉬고 싶다면은 조금 쉴 수도 있고, 다만 펭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펭수는 어쨌든 계속 10살일 거기 때문에 네, 펭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나이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남극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펭수가 한국에 다시 안 오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쳤을 때 이런 펭수의 존재감이나 세계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펭수의 체력이나 뭐 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짧게든 길게든 쉬어가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 제일 좋게는 펭수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다만 펭수는 계속해서 존재할 겁니다. 너무 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끝나고 저희 제스티나 펭수 매트 만들어 아 그렇구나. 저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네. 그 펭귄 극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뭐지 그 이제 그 막 펭수가 펭귄어로 이제 그 엄마한테 막 통화를 하잖아요. 네. 막 여기 EBS 회사에서는 막 밥도 잘 주고 막 그런다. 근데 왜 펭수네 엄마는 왜 한국에 안 오나요? 엄마랑 아빠는? 펭수가 혼자서 왔어요. 왜냐면 펭수네 엄마 아빠는 제가 알기로는 펭수가 한국까지 와서 막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 하는 거를 막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펭수 가족한테는 제일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펭수는 펭귄 마을에서도 제일 등치가 너무 눈에 띄게 큰 애라서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펭수가 여기까지 용기 내서 올 수 있는 단 한 마리의 펭귄이었던 이유도 펭수가 조금 그 펭귄 사회에서 특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펭귄들은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오지 못했던 여기까지 온 펭수가 되게 그래서 대단한 친구인 거죠. 네. 하나 더 그 펭수한테는 뽀로로가 어떤 존재예요? 펭수한테 물어보면은 이제는 좋아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네, 않는다. 다만 싸웠어요? 네? 둘이 싸웠었어요? 아 둘이 초반에 한번 싸웠어요. 유튜브로 확인해 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물어보면은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만 뭐 같이 굳이 출연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대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뽀로로가 그 펭수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나 선배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막 이러면서 또 댓글이 달렸어요. 아 뽀로로가요? 네. 아, 이 선배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약간 이제 견제 의식을 느끼나 봐요, 뽀로로가. 요새 왕뚜껑에 막 머리 다 풀어 헤치고 나오더라고요, 뽀로로가. 그래서 왕뚜껑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왕뚜껑 순한 맛에 뽀로로가 약간 이제 사춘기처럼 머리 풀어 헤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펭수 때문에 흑화했나? 잠깐 생각했어요. 아까 왜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라질까 두렵다라는 그런 너무 뭔가 애정 어린 마음이랑 아까 건강관리 이런 거 여쭤보셨잖아요. 컬렉션에 보면 궁극의 게으름뱅이라는 컬렉션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있고 방금 이런 거에 답변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약속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문경님이 앞으로 펭수의 뭔가 여정에도 계속 동참하시거나 뭐 조금 거리가 생기셔도 여전히 펭수를 응원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문경님이 하시고 있는 일 중에 저희가 이제 문경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도 생기고 응원하고 싶잖아요. 뭔가 저희에게 소개하실 만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랄지 혹은 뭐 에세이는 연말에 나올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다른 이야기, 문경님이 만드실 이야기를 또 저희가 어디서 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촬영을 했다고 했던 단편 영화는 이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되게 그래서 좀 바쁘게 만들어야 했어요. 올해 9월에 바로 영화제가 있고 거기서 바로 상영을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만약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9월에 상암 메가박스였나? 거기서 아마 상영하게 될 거예요. 뭐 꼭 오시지 않더라도 뭐 국제 여성 영화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제 작품이 백야라는 제목으로 아마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거기서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있겠죠. 네, 보통 있으니까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사번님이 좀 공릉이 알려주세요. 네. 영화제 오실 거면. 또 하나 그 한우물을 파야 한다라는 고민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또 고민을 하셨던 거로 제가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답은 없겠지만 한우물을 팔아 또는 어떤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에서 어떻게 좀 조언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글쎄요. 한우물과 멀티플레이어 사이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란 너무나 당연하게도 답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약간 염려되는 건 이제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이것저것 있는 게 혹시라도 당연하게 느껴질까봐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되게 대부분은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에만 평생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도 있고, 혹은 난 딱히 좋아하거나 막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라는 친구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막 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또 많이 다른 종류의 에세이도 나오지만 어쨌든 꿈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게 멋져 막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만 자꾸 보면은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제가 맨 처음 보조작가로 데뷔했던 것도 퐁당퐁당 러브라는 김슬기랑 윤도준이 나오는 웹드라마였는데, 아 정말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도 그게 어떤 얘기냐면, 고3 수학 포기 수포자 고3 여자애가 수능 진짜 보면 망할 것 같고 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데 막 그 고민을 하다가 조선시대로 가서 세종대왕 만나가지고 세종대왕이 수학을 조선시대 좀 좋아했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수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얘는 수포자인데 거기서 피타고라스 3, 4, 5 이거 푸니까 막 세종대왕 천재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세종대왕이랑 같이 뭘 만들고 막 알고 보니 얘가 장영실이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이 꼭 없어도 잘하는 게 없어도 이제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그때 그 연출하고 썼던 언니랑 하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냥 충분히 자기한테 시간을 주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런 말들을 했던 게, 하고 싶은 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좋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단타 쳤으면 단타를 친 대로 저처럼 한우물을 못 파서 걱정이야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되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막 알고 보니까 무슨 막 유튜버로 갑자기 되게 성공한 후배 막 이런 애가 있어요. 혹시 전국 핸드클랩 자랑 아세요? 유튜브에? 핸드클랩이라는 그 외국 노래를 전국 노래자랑이랑 섞어서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만든, 네네네, 그 친구가 몰랐는데 학교 이제 과 후배더라고요. 되게 조용한 애였거든요. 그냥 기타 좀 치는 것 같고 그런 애였는데, 아니 엄청 유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펭수 작가가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인스타 친구인 거 보고 요한이랑 인친이시냐며 와 좋겠다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뭘 할지 알 수 없구나, 이거 만든 애가 걔일 줄 어떻게 알았어, 진짜 조용한 애였는데 저는 그렇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어떤 순간에 자기가 요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지점이 오는 게 아닐까. 그게 지금 만약에 없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혹은 지금 너무 많아서 결정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당연히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순간에는 결국 제가 이제 오는 일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듯이 어떤 순간에는 선택하고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조바심 내면서 이제 고통스럽게 기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주어진 순간순간에서
제일 후회하지 않게 살아나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결정을 할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걱정하고 저도 아닌 척 했지만 걱정했는데 만약에 내일 죽으면은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했거든요. 내일 죽으면은 안 하고 죽은 것보다 하고 죽은 게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선택의 생각은 그런 것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굳이 선택한다면 후회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지금 뭐 영화나 책도 너무 기대되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시니까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 뭐 그런 게 있으면 궁금하고 그리고 진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그 요들송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요들송이요? 요들송은 펭수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네. 네네네. 요들송은 펭수가 좋아해서 펭수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거의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알프스를 경유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알프스를 경유해서 배워온 거죠. 근데 실제로 펭수가 요들송을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랬고 추천할 만한 영화나 책은 너무 로맨스적인. 저는 그냥 옛날부터 이터널 선샤인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 사실 사랑이 훅에 제일 꽂혔었거든요. 요 리스트 중에. 전 펭수 작가로 제일 유명해지긴 했지만 저한테 글로써 많이 들어오는 장르는 사실 로맨틱 코미디예요. 퐁당퐁당으로 시작해서이기도 하고 제가 뭔가 그런 이제 꼭 남녀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묘한 다이나믹? 그런 디테일에 되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도 좋아하고 약간 추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되게 괴랄한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옛날에 재밌게 봤고요.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비문학을 엄청 막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소설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 소설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여름이라는 작품은 제가 낭독극으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단편 소설도 좋아하고, 어릴 때는 판타지 소설 당연히 막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으면서 해리포터 뭐 주문 거의 외웠죠. 마음은 이미 호그와트에 있어요. 전 저한테 편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도 부엉이가 안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책을 또 글쎄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또 나중에 느티나무 쪽에서 컬렉션 구성하실 때 또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거의 질문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문경님이 곧 뭔가 새롭게 만드신 영화는 9월에 영화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따로 저희가 공지라든지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펭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계속 팽TV를 따라가면서 네. 뭔가 작가님의 여정도 함께 따라가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오늘 이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약간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서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질문 주셔도 되고, 잠시 한 10분 정도 체류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네, 편하게 또 너무 공석에서 물어보지 못하시는 분은 10분 정도 가량 작가님께 다시 또 좀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연문경님께 다시